있지도 않는 문제, 선진국보다 이미 이 부분에는 선진국이 됐는데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문제에서는 이미 한국은 선진국이 됐어요. 그 부분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고 이 원인 진단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사실에 맞지 않는, 그리고 좌파적 원인 진단을 하니까 이게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 걸린 사람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처방을 해야 암이 낫지, 암 걸린 사람 보고 감기 걸렸다 해가지고 감기약만 주면 그 낫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이 선진조국 창건에 대한 방도가 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지가 않다. 상당 부분 좌파적이다. 상당 부분 비겁하다.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처방이 중도실용이다. 이렇게 그래요. 중도실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건데, 이게 일시적으로 속지만 우리 국민들이 계속 속였느냐? 왜 속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져야 될 텐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다수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균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간은 이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만한 사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덕체, 지식, 그 다음에 인간성, 그리고 체력을 다 갖춘 지덕체의 온전한 인간이다. 전인적인 인간이다. 교양을, 인문적인 교양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다 균형이 잡혀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균형이 무너지면은 그 사회나 사람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행태도 이상하게 나옵니다. 정웅찬 씨가 만약 그 자리에 가고 싶었다면은, 그 용산 방화 사건 현장에 가고 싶었다면은,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불법 화염병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진압을 하다가 거기서 화염병 던지고 신나에 불 붙어가지고 죽은 김남훈 경사라고, 원래 경사가 아니고 경장이었죠. 추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 한가위 때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그 아버지를 미문을 하고 그 다음에 글로 가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맞고 이게 균형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진짜 균형 있는 사람. 아니면 임진각에 희생된 임진강 홍수에 희생된 6명 가족을 먼저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랑 고기만 갔다. 근데 김남훈 경사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개인택시 운전사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사. 사고가 난 그날 또 자기는 그 앞을 몰고 갔대요. 몰고 가면서 야 저렇게 화염병 던지면은 누가 다쳐도 다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바로 낮에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더구나 장례식 다 치르고 나서 밤에 가끔 자기한테 전화 걸린단다. 전화 걸려와가지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협박을 한대요. 자기 아들 죽었다고 계속 이 철거민들한테 험한 소리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 아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기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 아버지한테 전업을 가지고 협박할 수 있는 인간, 그런 인간들이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국운동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국면 몇 개 한국에서 조성돼가 우리 애국운동의 방향이나 이 전략 전술을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왔는데, 첫째 큰 변화는 노무현, 김대중 두 전 대통령, 좌파적 대통령의 죽음이죠. 죽음에 의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인 면이 꽤 있어요. 전 김대중 노무현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권을 맡았고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으로서 계속 분수를 두던 사람이 주로 분열적인 갈등적인 또는 친김정일적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렸다. 눈에서 사라져버렸다 하는 것이 주는 분위기의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등 요인이 줄어드는 쪽의 변화죠. 그것은 줄어드는. 동시에 이 애국운동 세력한테는 이 표적이 상실된 거죠. 표적. 주로 두 사람을 비판을 많이 했죠. 지난 10년 동안. 근데 표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거짓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는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 감정적인,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결정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이렇게 변화가 왔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어놓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중도 실용 모습입니다. 거기에 같이 나왔습니다. 노무현, 김대중의 죽음에 따른 새로운 국면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어놓은 처방이 중도 실용이다. 그 중도 실용의 집행 과정을 이렇게 좀 훑어보면은 대충, 친서민적이다. 그 다음에 안보나 법치에 대해서는 말씀 없이 덮고 넘어간다.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덮고 넘어간다. 철수사 법칙을 양보를 하더라도, 원칙을 양보를 하더라도 덮고 넘어간다. 말씀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방향인 것 같이 보여요. 하는 방향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꽤 좋다 이거요. 좋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그럼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인기를 계속 올리는데 과연 그 인기가 계속 오를 것이냐 하는 중요한 음보가 하나 있고, 그럼 인기가 오르는 거하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있고 국가 이익에 좋은 것이냐, 국가 이익에 좋은 것이냐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오르는 것이 국가 이익이 좋은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초기 1년, 2년은 지지율이 한 70%에서 80%를 따였습니다. 70%, 80%.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10%로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 초기 1년, 2년에 소위 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금융실명제 계획은 잘했어요. 하나회 수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했다는 설과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어요. 정점이 있습니다. 중앙청을 부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 거죠. 또 정부 조직 개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보수 분열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좌파 정권 제1기를 탄생하는데 카페트를 깔아줬어요. 이 인기 70%, 80%가 아주 거망하게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의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우선 민노총에 대해서는 공무원 12만 명이 민노총에 가입하는 문제, 가입하게 된 11월에 이제 정식으로 산하전체를 들어갑니다만, 된 데 대해서는 일체 대통령이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이다 하는 말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불법이다. 그렇다고 합법이다 하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되면 기정사실화 만든 거죠. 기정사실화. 정교조가 김대중 때 합법화가 됐어요. 그 전 단계에서 김영삼 때 1,500명을 복직시켜서 합법화의 전 단계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정교조를 합법화했다는 뉴스가 특별히 여러분들 머리에 기록 남은 게 없을 겁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을 따진다면 그 기사가 계속 일면 톱에 나오고 시끌시끌 해야 될 텐데 언제 합법화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합법화 그 자체가 이렇게